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TV 떠먹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강원도 지역이 무척 핫하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강원도 지역은 현재 주택 시세 상승이 어느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방도시하고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강원도 지역의 부동산 강세의 기조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왜 강원도를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은 사실 굉장히 큰 강원도 지역의 호재이거든요. 특히 관동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초나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은 바로 속초와 그다음에 강릉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지역, 특히 속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저 건설사들의 분양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KTX 강릉역에 주상복합이 분양을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쪽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관동지방, 굳이 관동지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명칭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건데, 관동지방이라는 말을 활용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속초, 강릉과 같은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속초가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라인.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설악산을 넘어가서 요 해안가 지역에 있는 도시들. 유명한 것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속초와 강릉 말고. 뭐 삼척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성군 안에 있는 지역들까지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을 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 속초와 강릉, 특히 속초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둬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 속초, 또 강릉 주택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빠르고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퍼센트, 뭐 어느 정도 오르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강원 속초 지역들, 또 강원 강릉 이런 지역들이 사실 지리적으로 뭐랄까요? 굉장히 좀 독립되어 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속초나 강릉을 예를 들어 보면 두 지역 간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 사람은 강릉 사람, 속초 사람은 속초 사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토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입주민들은 예를 들어 여기가 강릉, 그리고 위가 속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잘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약해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와 비교할 바는 당연히 아니지만 뭐 어느 지방 도시나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도 조금은 독립성이 강하고 폐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강해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관광 도시로도 유명하고 또 군사적인 기능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개발이나 아니면 대대적인 도시 개발이 조금은 둔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오르는 곳 중 눈에 띌 만한 곳이 바로 강원도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도심에서 생활을 하지만 자기들이, 아니 본인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은 쾌적하고 자연과 벗삼는 생활, 누구나 희망하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서울에 직장이 있지만 뭐 정말 해저 터널 혹은 지하의 뭐 하이퍼 터널 같은 게 뚫려서 강원도와 속초 간에, 아니 죄송합니다, 강원도와 서울 간에 접근성이 뭐 20분, 30분 만에 가능하다. 그럼 강원도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죠.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지만 항상 접근성이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쪽 지역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만 보면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이죠. 전월 대비 집값이 평균 한 52만 원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지방광역시들 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유명한 도시들의 수준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실 강릉 쪽 관련되어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특히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브랜드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크 브랜드도 있고요. 아이파크 브랜드는 지금 2차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속초에 지금 아마 분양가는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으로도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브랜드 아파트의 공급이 지금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강릉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릉은 이제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이제 보통 강릉 하면은 이제 유천지구 많이 떠오르실 텐데 유천지구는 이제 신도시처럼 이제 주거 지역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되고 있었던 거고 요즘은 또 강릉역 주변으로 이제 좀 신규 분양들이 좀 보였더라고요. 지금 강릉역에서는 지금 이제 동도에서 이제 주상복합이 하나 분양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요즘의 신축 단지들을 보면 이러한 분양권에 대한 고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공급이 좀 많나 싶은데 생각보다 분양도 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안을 해야 돼요. 사실 지역 내 수요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 성적이 좋으려면 결론이 뭘까요? 외지인이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지역들은 외지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지인의 관심이 높다라는 건 당연히 비전이 있다는 얘기겠죠. 투자성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자, 이야기를 마저 이어보면 현재 강원도에서 실거래가 상위 20위 아파트를 살펴봤을 때 1위에서 3위는 춘천시에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서울과의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은 관광지나 조금은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었던 설악산 너머의 이 속초, 강릉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속초가 강원도 내 상위 20개 아파트 중에 무려 8곳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릉에서도 한 곳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이쪽 지역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강원, 속초, 고성, 삼척 뭐 요런 부분, 요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초, 강릉의 과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에 좀 포커싱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외지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내수, 그 다음에 일정한 수요. 이 일정한 수요는 즉 신축단지에 대한 신축단지 공급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나 혹은 유입되는 거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축단지 공급에 대한 물량 공급이 사실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려야 하는 이 호재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호재 두 가지는 사실 이것이 이 지역이 요즘 인기를 얻는 가장 큰, 그러니까 핵심 이유다 혹은 이게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호재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선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볼게요. 수도권에서 이 속초나 강릉 이쪽 설악산 너머의 지역들을 가기 위해서 기차편은 이렇게 이어지는 KTX 선밖에 없었어요. 이게 강릉까지 가죠. 혹은 춘천까지만 가는 이제 여기가 춘천이라고 하면 이제 경춘선이죠.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은 지금 특히 속초 지역에 대한 핵심적인 호재가 돼버렸죠. 바로 이 구간을 이어버리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입니다. 자, 이게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기사 중 일부인데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철도가 2028년 이제 예상 수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춘천역이야 그렇다 쳐도 이 속초역 보세요. 굉장하죠? 지금 수치로만 봤을 때는 춘천역을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 속초역이 누리게 될 니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반사이익 혹은 지역 내 발전 호재가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실 속초역은 아직 이 KTX 속초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칭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99% 확률로 이 이름으로 이제 개설이 될 것 같고요. KTX 속초역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지역, 이 역사 주변으로도 굉장한 개발 호재가 있겠죠. 역세권 관련된 주택이나 상업시설 혹은 지금 말로 들려오는 걸로 따르면은 뭐 비즈니스 센터까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동서고속철도로 인한 속초 지역의 접근성의 획기적인 발전은 지금 현재 속초 지역이 누리고 있는 주택시장 호황과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동해북부선 사업이에요. 동해북부선 사업은 사실 이 지역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해북부선 사업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죄송해요. 너무 못 그렸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한반도를 정말 다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38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말이죠. 지금 보시는 라인처럼 일제시대에 이렇게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뭐 광물 같은 거 채취해서 이렇게 수탈에 가기 위한 사용 도구로도 활용됐었고, 뭐 어찌됐든 이 얘기는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철도 라인이 있었는데 이 라인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깨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끊어졌어요. 언제?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런 식으로 지금 구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구간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구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끊어진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남강릉부터 시작해서 제진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입니다. 실제 제진역은요 아직 있어요. 있는데 철도가 안 다닐 뿐이죠. 제진역도 있고 또 남강릉에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강릉역 혹은 속초역 이런 식으로 고성, 간성 이런 역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제진 구간이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면 이 구간이 이어지면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철도의 자원들이 그러니까 철도의 운행들이 모두 원스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끊어져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곳들은 이어져 있거나 공사 중이거든요. 즉, 이 남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동해 북부선 연장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한에서부터 이어지는 철도가 완성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다 그냥 면제해주고 지금 굉장히 사업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거든요. 대부분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아마 이상 없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부터 이쪽에 이제 또 개성공단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들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남북 간의 협력 효과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정부는 이 동해북부선 연장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 또는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무사하게 통과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사업을 봤는데 동해북부선 사업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아까 이 끊어진 구간 요 제진에서 남강릉 구간 요 구간을 잇는 건데 이 구간에 대한 잇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지금 현재 이 지역을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속초가 있고 요 밑에 강릉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이제 고성에 이제 각 지역들이 있죠. 뭐 간성도 있을 것이고 여기 위에 뭐 저기 통일전망대까지 이렇게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막상 강릉과 속초만 해도 이어줄 만한 철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했고 강릉 지역 밑으로만 해도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철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나 아래나 이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철도가 이어져서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현재보다 속초나 강릉이나 이 위에 연결되는 부분, 즉 이 북한 우리나라 38선이 있는 지역들까지 민간인들이 다닐 수 있는 철도가 모두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이 관동지방 지역 내에서도 굉장한 접근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 북부선 사업은 내수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동서고속철도는 좌우로 그러니까 횡으로
그리고 종으로는 동해북부선 사업이 이어지네요. 여기에 핵심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속초나 강릉 지역이에요. 큰 호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강원도 지역이 왜 인기가 많고 주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주요 포인트들을 알아두고 계신다면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볼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굉장한 교통 호재를 맞고 있는 이 강원도 지역, 관동지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속초 지역 같은 경우 말이죠. 지금 이제 정확히 찍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속초나 강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동서고속철도 또 끊어진 동해 북부선 연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강원도 지역에 대한 각종 이슈와 호재들은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또 분양단지라든지 그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관동지방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장 조금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바로 생숙이에요. 생숙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관광에 좀 특화된 도시 지역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앞으로 이 속초나 강릉 지역 등 혹은 이제 고성 지역까지도 기존의 이제 동해안 지역이죠. 전체적으로 동해안 지역 전체의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 부동산에 대한 관동지방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거나 혹은 배울 때 이 부분들 오늘 배운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 연장에 관련돼서 강원도 주택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